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전쟁을 반드시 끝을 내야 된다. 후반전을 반드시 해서 후반전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반드시 북한을 흡수해가지고 자유통일해야 된다. 그것 없이는 이 게임이 무승부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후반전에 이길 수 있느냐, 또 이길 생각이 있느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 이게 지금 팽배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말을 보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각오와 투지와 전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적인 흐름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북한 정권이 아마 5년 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그 육군 참모총장 하는 사람을 아주 이례적으로 숙청한다든지, 그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꼭 그 무슨 디즈니랜드에 나와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 지옥에다가 천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북한은 지옥인데 그 안에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그 범위 안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다 참 기도 안 차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죽은 것은 김일성이가 죽은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이는 29살 때는 이 애송이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죽일 수는 없어요. 김정은이가 1000명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0,000명, 10만 명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 북한 체제는 10만 명, 100만 명을 죽여야 유지가 됩니다. 1000명 이상 죽일 배짱이 없다고 하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는 100만 명 이상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배짱과 그 도끼와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힘이 약해지죠. 공포가 약해지면 일반 주민들도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웅성웅성하고 그 권력층 주변에서도 또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나죠. 누가 누구를 위협을 하고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뭐 총질도 해댈 것이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60몇 년 동안에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자기가 라이벌 되는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이 마지막에 가면 딱 비참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즐겼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는 거 보고도 기분이 좋았을 거고, 박 대통령이 총 맞아 돌아가시는 거 보고도 기분이 좋았을 거고,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귀양 가는 것 보고도 얼마나 기분 좋아했겠습니까? 또 현직 대통령이 가족이 현직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가고 또 전직 대통령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낄낄대고 웃고 했을 겁니다. 그 60몇 년 동안 됐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럴 수는 없어요. 아마 금년간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매우 즐길 때가 올 겁니다. 매우 기분 좋아하면서 그런 즐길 날이 오실 것이니까 그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북한에서 정치적인 격변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스탈린이 죽으니까 후르쇼프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모택동이가 죽으니까 정소평이가 등장하면서 모택동 때 큰 소리 치고 문화의 대혁명을 일으켰던 4인방, 그 젊은 4인방들이 다 감옥에 가고 실질적으로 2인자 행세 비슷하게 하던 모택동의 처 강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북한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원래 말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짜증내면서 보시지 말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되든지 대한민국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체제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체제. 체제는 뭐냐? 제도죠. 제도. 법률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고속도로, 항만, KTX 같은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도를 망가뜨리려고 하다가는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제도로부터 그 시스템으로부터 반격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 비틀거리다가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낙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새로운 시각들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은 이제 유교와 관련되는 많은 정보가 등장하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유교를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석의 핵심은 유교는 스탈린의 전쟁입니다. 유교를 일으키고 끝내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스탈린입니다. 김일성이가 유교를 일으킨 것 같죠.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가서 남침을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1949년에 했어요. 그때는 스탈린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승만이 처 올라오면은 반격하는 수준에서만 하라. 1950년에 다시 김일성이가 찾아왔습니다. 스탈린이 이때는 남침하라고 해요. 남침하라고 합니다. 왜냐?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핵무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대한민국 무주공산이에요. 또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안에 심어놓은 소련의 간첩이 남침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또 미국은 대만도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만으로 쫓겨난 장개석 정부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